심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에 다 다뤘는데요. 2023년 유일하게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입국한 온 일가족을 배에 태워서 임신한 와이프, 자기 남동생 가족, 와이프, 아이들 둘, 그리고 어머니까지 전부 한 배에 태워서 모시고 탈북에 성공한 탈북민의 실제 이야기 실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짧은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정말 놀랐잖아요. 이 병이 어느 만큼 파급력이 강한지 정말 흑사병처럼 전 세계 인구를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저희 모두가 벌벌 떨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되며 마스크 안 쓰고 만약 그 병에 걸리면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어서 다 죽는다고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우리는 언론의 어떤 그 자유 속에서 전 세계가 그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며 그거에 대한 어떤 백신, 치료제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서 더 이상 너무 겁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또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코로나를 어떤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데 강력하게 썼는지 그 2023년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를 빠져나온 이 김 씨라는 30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연도 북한을 탈북해서 온 직행 탈북자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특히 2023 올해 북한을 빠져나온 김씨 정권을 빠져나온 용감한 탈북자는 그 청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천 연안 지역에 살다가 온 일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아내, 뱃속의 아이, 그리고 자기 남동생, 그리고 남동생 일가족 아이 2명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 청년이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내부 사정을 외부 세계에 알렸습니다. 북한은 코로나가 초창기 진행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만 위협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북한이 가져다주는 정보밖에 이렇게 흡수할 수 없었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병이 정말 흑사병처럼 만약 이 병에 걸리면 전 인류가 거덜이 나고 죽는 줄 아는 그런 공포에 빠져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는 북한이 이 병의 어떤 발병이 있다거나 의심 증상이 생겼다라면 한 개 군, 한 개 시 이렇게 찾아가서 그 군을 전체 다 이렇게 봉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요. 만약 그 방역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말 사회주의 국가답게 독재주의 국가답게 가서 못도 치고 그 창문 집에다가 못을 치고 그 집에서 의심 증상이 해소가 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도 하고 그리고 어디 밖에 다니지 못하게 했으며 만약 밖에 다니다 걸렸을 경우 그 사람들이 방역 규율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수용소까지 보내는 정도로 정말 엄격하게 강력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병에 걸렸다가 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증상을 봤더니 북한 주민들이 죽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위협적인 병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좀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차 눈치챘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이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암흑의 망망대로를 언제 도착하면 그 끝이 보일지 끝을 모르는 그런 게임 그게 가장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도착하면 끝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승산을 할 수 있는데 그 망망대해를 거는 그 기분은 정말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지금 북한의 쌀은 중국에서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에 쌀 가격은 무진장 치솟고 주민들을 봉쇄했다가 딱 풀어놔줄 때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쌀을 가져다가 또 정부 차원에서 막 대대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마치도 선심이나 쓰듯이 이렇게 팔아주는 거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로서는 그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농사는 직접 짓지만 굶어 죽고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의 삶이 더 핍박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네에서 노인네가 2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 부부가 죽었는데 처음에 이게 타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들이 막 와가지고 동네에서 살인사건 났으니까 전체가 어디 가지 말고 그리고 뭐 짐은 뜨고 그다음에 뭐
혐의점 없는지 사람들 막 들들벗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결과를 분석해서 보니까 글쎄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럼 왜 초창기에 이 경찰들이 와서 안전원들이 와서 왜 굶어 죽었다고 하지 않고 타살이라고 했냐? 쥐들이 이 노인들이 굶어 죽은 이후에 눈을 파고 손가락을 파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신이 했던 현장이 너무 훼손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 타살인 줄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쥐가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쥐새끼로 태어나도 북한에서 태어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 어디로 달려듭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악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에 대한 통제가 훨씬 더 심한가. 생각해 보세요. 아래로 내리꽂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기득권층은 또 그 바로 아래, 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로 아래, 상급 노예가 하급 노예에게 삥을 뜯고 탄압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밑에 있는 그 힘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주타격 대상이 돼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더 굶어 죽고 있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김씨라는 이 청년이 온 일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이게 길이다라고 남쪽으로 방향의 어떤 조타수를 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동생이 물고기 잡는 배에서 일을 했는데 남동생과 상의하고 온 가족을 어떻게 하든 실어해서 같이 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야 되겠다라는 꿈을 키운 겁니다. 결국 결사항전의 어떤 그 마음으로 이 배를 다 태워서 어느 날 밤 5월 달에 파도가 막 치고 태풍이 불어오는 그날을 특별한 디데이로 정하고 그 자신의 동생의 자녀들이 있죠. 어린아이들 1살, 3살 된 아이들 이렇게 마대 안에다가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연장인 것처럼 챙겨가지고 국경연선 몰래 그러니까 그 해안 경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몰래 이렇게 배에 태워가지고 무사히 배에 실은 겁니다. 그 무사히 배에 어른들이 야금야금 타고 이래서 일단 열당해가지고 조타수를 돌려서 한국을 향해서 왔는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가슴 아팠던 것이 군 전체를 봉쇄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근데 국가가 위험을 과장해서 북한 주민들을 때려잡는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탈출할 그 어떤 구멍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경 연선에다가 지뢰를 매설하고 연선에 철책을 쳤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탈북한 제 친구도 바다에는 이렇게 다 쇠사슬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바다에 그 빗장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국경연선에 이렇게 철책을 친 것처럼 서해안에도 철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번에 이 김씨라는 이 청년이 일가족을 데리고 오면서 세계에 증언을 했죠. 이미 서해안 바닷가에도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온통 지뢰까지 매설해서 북한 주민들이 바다를 통해서 탈북하는 것도 다 막아놨다. 결국 북한만이 이푸성세에서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와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가슴 아픈 상황을 제 고향의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더 가슴 아프게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국제사회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를 주 무대로 여행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공산 독재라고 하는 중국도 비자만 발급받으면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재산이 어느 만큼 있고 해외를 가야 할 특별한 어떤 명분 그런 걸 신청해서 좀 시간이 걸릴지언정 다른 나라로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독재 어쩌고 해도. 그런데 북한 같은 나라가 세상 전 세계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살다가 온 북한이라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때 탈북을 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오늘날 같은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북한 황해도 배천 연안에서 온 가족을 이끌고 30대의 어떤 아주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정신만으로도 지금 2023년 스타트를 끊고 어쩌면 마지막 엔딩을 끊을 수 있는 이 탈북민 청년 그리고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히
아내가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이 새 세상은 굉장히 생각보다 밝은 핑크빛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저희 가족처럼 그리고 우리의 이웃처럼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너무너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김정은 정권은 지탄받아야 맞습니다. 자국 내 국민들을 잡기 위해서 지뢰까지 설치했다니 그리고 본보기 하나씩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쥐잡듯이 잡고 옛날에 비행기 쏴떨구는 사신고사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사람을 쏴떨구고 사람을 쏘는 그런 용도로 가져다가 드문드문 총소리 울려주는 북한 정권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고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환상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북한이 정상적인 집단이라고 물고 빨고 하는 집단은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했다고 할지언정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함께 숨쉴 자격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좋으신 분들은 북한으로 얼른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